오늘은 전셋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사 가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어떤지, 과거에는 이런 현상들이 없었는지, 전세금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출규제 입주 절벽까지 가을 전세 대란 불안, 초강력 대출규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월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울특별시의 수요 공급을 보도록 할게요. 기간별 수요 입주 그래프인데 빨간색이 적정 수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서울에는 1년에 48,000세대의 적정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녹색 막대 그래프가 입주량이에요. 2025년까지는 그래도 39,000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적정 수요량인 48,000세대보다 조금 부족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는 적정 수요량이 48,000세대 그대로인데 입주량은 11,000세대로 줄어듭니다. 2027년에는 9,584세대입니다. 2028년, 2029년에는 더 작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공급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량이 많으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월세를 주는, 임대를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세가 조금 늘어나면서 전세화가 안정화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공급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전세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거래량이 7월에 들어가지고 규제 영향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든 내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로 거주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매수 수요가 줄었다는 거는 내가 전세나 월세 수요가 더 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월세를 구하는 수요는 더 늘어났는데 공급되는 물량 자체는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일각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너무 폭등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과거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세가 급등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 묘수는 이게 2017년 8월 17일 기사입니다. 이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개인 청구권 등 예고했지만 법 개정 거쳐야 이 기사가 있어요.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사철 전셋값 상승 불가피, 공급량 확보에 시장 안정화시켜야. 공급량을 확보시켜야 된다는 건 여기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8년 전 기사인데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실제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됐었던 겁니다. 그럼 이럴 때마다 이제 정부는 묘수를 발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부 인기 지역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둔 데다 파리 대책 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매매 수요가 매수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에 추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어때요? 지금은 비슷한 거죠. 지금도 6.27 대책 이후로 매수세가 주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일단 집을 사지 않으니까 전월세를 구하면서 조금 더 관망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반기 금리 상승 등 경기 하방 압력까지 더해질 경우 주택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돼 전세값이 급등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놔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봤더니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 청구권이다. 이게 뭐냐?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2년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2년을 살 수 있게끔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정책이에요. 계약갱 청구권 쓰게 된다면 그 다음 임대료는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상한선을 제시하는 게 전월세 상한제예요.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때 거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예요. 전문가들은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공급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 공급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전세 시장 안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분양을 하고 입주까지 2년 만에 3년이 걸리는데 당장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4기 신도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공급이 늘려가려고 그 속도를 높여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 쪽에. 임대사업자 제도가 뭐냐? 일반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해서 그 집을 임대를 놓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 전세금을 올릴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처럼 5%까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제약을 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세금적으로 이득을 많이 줍니다. 어떤 식으로 주냐면 보세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주택자들이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파리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연장 적용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세제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지원책 등이 더해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면서 세금 절세 차원에서도 조금은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아파트를 보게 되면 전용 84 기준에서 계약되고 있는 전세 가격은 대부분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적게는 13억, 많게는 16억 정도대까지 있습니다. 새롭게 계약되는 전세 금액은 20억이에요. 이제 2025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으니까 2027년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가격 5% 상승된 금액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주변 시세에 맞는 시세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전세가 얼마나 없느냐라고 보게 되면 송파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아파트 세대 수가 5,678세대예요. 전세 총량이 39개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통은 전세가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 있는 게 정상? 그리고 10% 정도가 있으면 많단데 총 세대수에서. 그럼 여기서 5%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세대로 가정을 할게요. 전월세가 300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의 90개 정도예요. 3분의 1 수준이죠. 그만큼 전월세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입주가 조금 많이 있었던 강동구로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12,000세대예요. 12,000세대인데 여기서 이제 전세가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월세가 130개 정도가 돼요. 총합해서 300개가 조금 넘게 있어요. 기존에 전월세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전월세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월세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공급이 많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전세 월세 물량이 거의 다 없었어요. 전세 물량이 10개, 월세 물량이 10개예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여기에 전세가 73개, 월세가 32개예요. 이전이었다면 전월세가 훨씬 더 많아야 정상인데 지금 전월세가 정말 급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더욱 전월세가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에는 전월세가 많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규제 정책을 낼지 말지 고민하는 것 중에 전세금에 대한 규제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장은 멈췄고 문제는 남았다. 공급 정책의 주목. 627 규제의 한 달. 이제 지나고 나서 한 달이에요. 이 기사가 2025년 7월 27일 바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거래 급감, 전세난, 정비사업 제동 등 해법은 공급 대책부. 지금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정부에서 공급 로드맵 발표가 임박했다. 공급 대책 규제 완화를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기조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그러나 거래량 급감과 전세난 가중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오히려 짙어졌고 시장의 시선은 곧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정책에 쏠리고 있다. 거래 침체에 이어 전세난, 공급 경고등이 켜진 주택시장이라는 그 헤드라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매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심각한 거래 절벽에 봉착됐다고 합니다. 매매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자금 경색과 실거주 요건 강화, 갭 투자로 가죠. 투자, 전세를 낀 매매 차단 등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 매매를 하고 나서 전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양한 규제로 정비사업과 신규 분양사업이 위축되면서 전세의 물량도 크게 줄어 수급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5주 연속 상승세이다. 전세 수급 지수도 이제 101.4를 기록해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수급 지수란 이제 100을 넘어가잖아요. 수요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감소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000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3,000 가구, 하반기에는 12,000 가구로 우하향 곡선을 그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가격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도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데 공급 물량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전월세를 가고자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전월세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 해법 찾는 정부, 공급 확대, 규제 완화, 투트랙의 전략을 사용하겠다고 해요.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 내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적정 수급 관리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금융당국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심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등의 전반적인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보다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보여진다면 더 강한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은 교통부가 발표될 공급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추가 공급 대책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아래쪽을 보게 되면 공공 분양 및 공공 임대 확대, 도심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등 도심 인프라 적극 활용을 주택 공급이 주택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용적률 상향,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등도 병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신규 택지 발표 등을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실수요자 중심 청약 기회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라고 합니다. 이외에 미분양 위험 지역 등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의 탄력적 대응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 보세요. 공급 확대를 하고 공공 분양이라든지 공공 임대를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든지 3기 신도시 또 신규 택지 발표 등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2017년 기사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공급이 중요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급책을 계속 내놓는데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공 임대라든지 공공 분양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정책이랑 비슷하게 임대사업자까지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전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세값을 한시적으로라도 높이 올라가는 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계속의 정책을 낼 거예요. 정책을 내고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책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전세가 반전세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전세가 뭐냐? 월세와 전세의 중간이에요. 보증금이 조금 더 많은 월세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근데 전세자금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제 월세를 하면서 이렇게 반전세를 구해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지금 당장 좀 빨리 전월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하는 속도를 조금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겠다, 나는 조금 더 전월세로 거주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전월세 값이 계속 상승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시장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전세금이랑 매매금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순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전세를 계속 거주를 하면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돈을 더 보태가지고 매매를 해서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게 좋은 건지, 진짜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전세금이 폭등하면서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2015년, 16년부터 쭉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매매가와 거의 유사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집값은 조금 올랐으니까 또 다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세로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전세금이랑 매매값이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매매로 그냥 하자, 어차피 나는 여기서 거주를 할 거니까 라는 생각에 매매로 갈아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신 분들이, 시간이 지났던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후회를 덜 했을까요? 내 집 마련을 하신 분이 후회를 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가 저는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매매값에 턱밑같이 따라왔을 때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 전월세로 거주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매매로 가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도 전월세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매값은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좋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뿐더러 그 좋은 기회를 잡고 나서 내 자산을 조금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자산을 좀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한 겁니다. 꼭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